안녕하세요. 양원의 소송 이야기 19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판결 1심 판결이 끝나고 네. 항소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을 했죠. 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철거기 때문에 네. 판결 자체가 이제 철거, 그다음에 금전 지급 네. 두 가지인데 네. 그 철거는 보통은 항소를 해요. 그냥 이렇게 1심 판결 받고 이렇게 쓸만한 건물을 그냥 이렇게 철거한다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네. 판결의 당부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철거 때문에라도 이제 항소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항소는 했고요. 저희들도 이제 항소할 걸 예상을 해서 예상했죠.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집행 1심에서 이제 철거, 그다음에 금전 지급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철거는 일단은 좀 보류했고요. 금전 지급 부분을 네. 가집행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금전 판결에 대한 집행은 결국은 경매인데 경매죠. 네. 그 해당 건물을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네, 강제 경매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정문까지 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 양헌, 네. 채무자 건물주 예. 이모 씨, 네. 이게 7,500여만 원, 이게 취득한 21년 3월 31일부터 요 신청일인 22년 6월 30일까지 네. 15개월간 하면은 그 정도 하고 네. 그 이자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나중에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월 한 500 얼마씩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땅을 인도할 때까지 또는 경매 배당기일까지 그 월 500 얼마를 플러스 해가지고 달라.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 네. 그 집행 권한의 표시는 우리 판결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청 취지는 경매 절차 이제 개시하고 그다음에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받았다. 그런 취지고. 그래서 첨부 서류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부 그 법원 관할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부 법원에 넣은 거죠. 지금 판결 네. 첨부 서류로 판결을 넣었는데 그 판결을 보면 이모 씨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다음에 금전 지급. 네. 이 부분이죠. 네. 이것 때문에 강제 경매를 넣은 거죠. 네. 그다음에 결정이 났어요. 네. 그래서 2022 타경 우리 경매 사건 번호잖아요. 그 결정이 났고 부동산 강제 경매입니다. 네. 채권자, 채무자, 그다음에 소유자는 같은 거고요. 주문도 아까 신청 취지와 같죠. 청구 금액도 같은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정이 다 났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네. 항소하면 보통은 집행정지 신청을 네.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이제 경매하지 말아라. 네. 네. 또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사실은 이제 주목적인 집행정지인데 그렇죠. 그걸 하려 그러면 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소하고 집행정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트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상대방이 예상대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정은 났는데 이게 약간 상대방한테 이제 부담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결정이 났어요. 네. 그 남부법원에서 네. 22 카정이라고 해서 메토 강제 집행 정지 해서 이모 씨 그다음에 그 아버님 되시는 분 네. 두 분이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물주 이모 씨는 5천만 원을 현금응탁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은 500만 원을 현금응탁하는 조건으로 합의 5,500이죠. 네. 물론 이제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은 집행정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빼고 네. 건물주가 이제 이 집행정지 실익이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하려 그러면 5천만 원을 이제 현금을 제공해야 되는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그걸 공탁할 조건으로 집행정지한다.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제 예상대로 됐고, 사실은 이제 이 집행정지할 때, 이제 공탁 조건,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의뢰인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요. 실무상으로. 양한 씨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저도 자꾸 이게 이 집행정지 공탁금은 정확하게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럴 것이 약간 기준 같은 게 사실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는 기준 같은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가압류 워낙 많이 이제 되고, 뭐 또 뭐 이렇게 약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뭘 하는데, 이 항소하면서 이제 집행정지 할 때, 집행정지 공탁금은 네. 일단 기준이 없고, 실무상 기준이 없나요? 어떻게 그 가액이나 아니면 가압류 그 채권의 금전의 얼마 몇 프로 뭐 이게 없나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기준이라고 하면 보증보험은 안 된다. 현금만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현금이 어느 정도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기준은요. 지금 기준은 그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 판결이잖아요. 네. 1심 판결 날 때까지의 거의 맥시멈 돈. 거의 꽉 채워서? 예, 꽉 채워서. 그 7,500이니까 그래서 5,000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봐서 적당히 섞어서 그냥 이제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하는 것이 현재 실무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하게 내라?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변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항소심 가서 이제 좀 뒤집힐 가능성, 판결의 변경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또는 뭐 경제적인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집행돼서는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판사의 재량이 많이 좌우되는 거죠. 이게 좀 뒤집힐 수 있다 하면 좀 싸게 하고. 그렇죠. 낮게 하고. 그다음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집행되는 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좀 부당하다라고 하면 또 낮추고. 금액을 낮추고. 그런 이제 기준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3분의 1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거기서 막 좌우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천 정도 나온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 실무는 어떠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 하에서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그 결정들을 자주 받다 보면은 보다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보면은 항소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1심 판결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건을 본다기보다 사건이 이렇게 지금도 이제 항소심 아직 채 진행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판결문 봐서 1심 판결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거의 그 1심 판결 존중해주는, 좋게 말하면 존중해주고 판사고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뭐 졌으니까 네가 그냥 책임져야 되라. 되지 않냐?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결정도 지금 남부지방법원 아까 13부에서 났지 않습니까? 이게 1심 합의부거든요. 1심 합의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정지를 그러면 우리가 항소하는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집행정지를 할지 아니면 1심에서 집행정지를 할지 물론 그 재판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판부는 인사단독이잖아요. 인사단독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하긴 하는데 1심에서 할지 2심에서 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계류 중인 아직 사건이 계류 중인 그렇죠. 안 됐죠. 그 기록이 이제 항소심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집행정지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아직 그 사건 기록 자체가 1심이 아직 잔류돼 있으니까
그 1심 재판부에서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행정지를 한 재판 13부, 인사 13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담당할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넘어갈. 어차피 그렇죠. 그냥 거쳐가는 네. 사건이잖아요. 아, 전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면밀하게 본다기보다는 네. 그냥 1심 판결이 맞겠지. 맞겠거니. 좋게 말하면 존중하자. 존중.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그 거의 다 1심 판결의 그 금액을 거의 다 이렇게 담보 제공하는 식으로. 이 1심 판결한 데가 있고 또 2심으로 판결한 데가 따로 있어요? 그건 아니죠? 어떤 항소부. 네. 그렇죠. 항소부가 또 있어요? 그렇죠. 항소부가 있죠. 아. 이 사건은 이제 일심. 항소부는 남부지방법은 항소부거든요. 복잡하네요. 이 사건이 만약에 1심에서 합의부 재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2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마침 단독 재판부였기 때문에 네. 남부지방법은 항소부가 항소법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은 큰 틀에서 보자 그러면 지금 법원의 추세가 좋게 말하면 네. 존중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1심을 비중을 크게 하는 웬만하면 1심 판결을 안 건드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변론을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다투고 특별한 그것만 없으면 2심은 그냥 1심 판결 그대로 간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심 집중, 1심 강화 이런 부분에서 또 신속한 재판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조금 이제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섭섭한 만약에 이제 뭐 저기 한번 져버리면 그렇죠. 한번 지면 이게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잘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전제로 깔고 한 거냐. 그렇죠. 1심 졌어. 그래. 그래. 뭐 문제 큰 거 없으면 안 받아. 예,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 1심에서 억울하게 진 사람들은 너무 좀 답답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1심을 뭐 정말 그 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2심 재판부가 항소부가 재판 잘 안 하려고 귀찮으니까 판결을 뒤집으려 그러면은 판결 쓰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래서 복잡한데 그대로 유지하는 건 쉽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1심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써버리면은 판결도 간단하고 좋으니까 조금 2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좀 게을러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구나. 예, 자기 보려는 노력을. 그렇죠. 뭔가 이렇게 틀린 게 없나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근데 저도 이렇게 뭐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뉴스에. 예. 그러면 1심 했던 판사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예, 그런 건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 변화된 어떤 패턴, 변화된 그 분위기 하에서는 예전에 만약에 1심에서 판결이 2심에 가서 뒤집힐 확률이 한 15%였다면 지금은 한 절반 정도? 5% 이런 걸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소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진. 물론 대법원은 이제 1%, 2%도 안 되고요. 그렇죠. 대법원은 원래 이제 법률심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게 강제집행 정지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1심 판결이 기본적으로 맞겠지. 이런 쪽으로 전제를 깔고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세게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아직 담보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5천만 원을 건물주가 있지만 집어넣었다. 네, 공격을 했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재판 치게 되면 난감해지는 꼴이 되거든요. 이 5천만 원을 이제 5천만 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 채권자의 어떤 손해를 벌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 동의 받지 않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집행 지금 가집행 났지 않습니까? 네. 그 금전 채권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그걸로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괜히 이게 뭐 집행정지 하려고 그러다가 돈 얻다가 예. 괜히 그렇죠. 책, 채권자 호주머니에 그냥 예. 집어넣어주는, 쑥 집어넣어주는 음, 이런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큰일 났다. 집행은 막아야 되겠고 그렇다니 담보 제공하려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근데 찾아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많이 이제 이기면 찾아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길 가능성이 사건은 좀 드물고요, 객관적으로. 사행위를 많이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법률가 당사자야 뭐 이제 그 뭐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늘 것 같습니까? 저는 늘 것 같은데. 저는 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제 상대방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경매 절차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가 길어서 조금 이제 생각할 시간은 좀 있겠죠. 뭐 언제까지 열흘 안에 안 넣으면 이게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오래. 다시 신청하면 돼요, 또. 또. 그땐 돈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지금 이제 돈 마련했다. 라고 해서 다시 신청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나옵니다.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요 결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시 신청해서 나오면 요대로 나거든요, 거의.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네. 이야기할 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경매를 상대방 집행정지가 될 것 같은데,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 경매를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는가, 뭐 그 고민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죠. 네. 이게 경매가 되면 달라지는 게, 상대방이 그 세입자 넣기가 힘들다. 왜냐면 이게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그 소액임차인 경매가 되면 이제 소액임차인 같은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소액임차인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전입 신고하고 들어오면은 그 세입자는 배당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매 신청을 만약에 했다면 경매 신청해서 개시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는 세입자가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최우선 변증은 못 받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경매되어 있는 집은 이게 세를 구하기가, 세입자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경매 들어간 집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방지할 겸 해서, 이거는 집행정지 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을 좀 받아둘 필요가 있겠다. 뭐 사실 경매 신청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다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담이 되죠.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요. 떠내라.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조금 더 뭐 진행돼 가는 대로 네.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다 생각하셨던 스토리죠, 이게? 네, 비교적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길래 복잡하구나 했는데 변호사님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정해진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요런 범주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범주에는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사람 판단이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경매도 났고, 네. 뭐 정지 신청도 했고 해서 조금 이제 이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양원의 소송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19번째인데 한 20 몇 번째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에 또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